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로 왔습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가 아니라 돈이 되는 미분양가 중개 1화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4월 이후로 분양가 중개를 통해서 단지를 벌써 대략 80여 개 정도 단지를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거의 모든 청약홈에 올라오는 공고가 되는 단지들은 거의 다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한 해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분양가 중개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단지들 중에서 미분양이 난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미분양 난 단지들은 어떤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느냐? 전 청약, 특히나 수도권에서 청약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 1주택자 이상. 가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당연히 밀려나갈 수밖에 없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또 청약 경쟁률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오는 인원까지 다 합하면은 1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즉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신축 들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더군다나 분양가로 들어가기 힘들고, 뭐 입주할 때 프리미엄 붙은 가격을 사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난감한 게 분양에 대한, 청약에 대한 유주택자들의 입장인데, 이 미분양이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착순으로 일명 줍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시리즈, 미분양가 중개 시리즈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유주택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올해 저희가 다뤘던 80여 개 단지 중에 미분양이 난 단지들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분양된 거는 추후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단지들, 그 중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시켜드린 영상이다. 그 1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분양가 중개 영상으로 소개된 단지들 중에서 미분양 선착순으로 전환된 단지들 중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지들을 소개하는 영상이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수도권 1주택자 혹은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화인데요. 어디냐 주인공? 여기입니다.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1차 1단지입니다. 얘네가 2단지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1단지가 지금 분양됐다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따라서 일부 세대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이 단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줍줍으로서, 일명 소위 줍줍으로서 나쁘지 않다. 특히나 유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분양 중개 1화 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분양가 중개 1화 단지가 그 미분양의 무덤이었던 대구에 있었던 버머 아이파크였죠. 그 당시에도 욕 많이 먹었는데, 그 단지 지금 이제 입주했죠. 10월달에 입주했는데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대구시장의 어떤 반전을 갖다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 지금은 미분양 상태죠. 이에 대한 제 한 줄 평 이렇습니다. 가볼까 생각 중. 무슨 뜻이냐? 실제로 제가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분양 전, 공고 후에도 한번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뭐 들어갈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선착순 전환이 됐죠. 실제로 저도 여기 모델하우스라든가 현장을 방문해 볼 생각입니다. 1, 2주내로 가서 남아있는 호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투자성이 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론 가격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실투자 금액이 적은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줄 평 제가 진짜로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분양가 중개 1화에서 대구 버머 아이파크에 대한 한 줄 평이 이랬거든요. 미분양 나면 내가 산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걔는 미분양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 암울한 대구 분양시장에서 욕먹으면서 제가 괜찮다고 제가 산다 그랬는데 댓글이 쭉 달렸거든요. 정말로 미분양은 네가 사라. 대구시장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제가 동대구역으로 내려가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 단지가 10대 1이 넘게 나오고 완판이 돼버렸어요. 한 방에. 그래갖고 결국은 못 내려갔는데 그때는 이번에는 한번 가볼까 실제로 생각 중입니다. 투자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청약을 갖다 받은 지가 2달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단지를 괜찮다고 봤던 이유, 그 당시에 봤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2500세대 대단지입니다. 1, 2단지 합해서 2500세대고 이번에 분양했던 1단지만 해도 770여 세대입니다. 추후에 분양할 2단지가 더 크긴 해요. 1500세대. 오늘 그 얘기도 좀 할 건데, 그리고 지역 핵심 단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수원 쪽에는요, 사실 최근에 분양가 중개에서 수원, 의왕, 군포, 안양까지 다 한번 다뤄드렸죠. 각각 들어간 단지들이 소규모로 있어서. 근데 이 지역들 수원, 의왕, 군포, 안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수도권에서 서울하고 좀 인접한 쪽에 있는 수도권이거든요. 평택이라든가 외곽 쪽과 다르게 이쪽은 땅이 없어요. 따라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제외하고 거의 택지지구 지정이 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이 적게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들어가는 것 중에서 상당수는 공공임대라든가 신이타로 들어가 버려요. 민간 분양이 거의 없어요. 분양가 중개 계속 보신 분들은 이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원의 신축이기 때문에 그럼 이후로도 신축 수원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고 봤고 역세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왕설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성균관대역이 1호선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인동선이 개통이 되죠. 인동선 백령역이 개통이 되는데 여기도 이용할 수 있는 단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왕역에 GTX-C가 들어왔을 때 삼성역 개통을 가정했을 때 29년도쯤 되겠죠. 지금 28년 말은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개통됐을 때 삼성역까지는 대략 30분대면 이 단지에서 출발해서 30분대면 충분히 끊을 수 있는 그런 단지에 속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자체 주거 환경이 우수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갖출 거다라고 예상했었고 그 외에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필수적인 단지라고 그랬죠. 왜냐면 신축이 적다 보니까 수원에서는 상당히 당시에도 관심이 높았어요. 호갱노동에서 거의 실검 1위를 계속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화제성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10억 분양이 올해 들어서 몇 개가 나왔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얘가 10억대 분양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거 과연 성공할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선별 단지를 선정했었는데 결과는 어땠느냐? 미분양이 났습니다. 자, 이 단지는 도대체 왜 미분양이 났을까? 그에 대한 원인부터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디에트르 더 리츠 1단지가 미분양 난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봐요. 첫 번째는요. 일단 수원 분양가에 10억 저항선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올 초부터 10억 이상의 분양한 단지들이 두세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완판이 된 단지도 있고 완판이 되지 않은 지금 디에트라고 그렇죠. 이런 단지들인데 일단 이거예요. 뭐냐면 수원에서 10억을 넘는 분양가가 올해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원에 10억? 야 수원 같은 데에 10억 이상 분양가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수원 내에서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주변은 10억 넘는 데가 더 많았거든요. 사실 이미 많았어요. 근데 수원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군다나 이 이목지구가 수원 분들이 보시기에는 북수원이라 그래서 거기 그 동네? 변두리? 수원 변두리인데 거기 개발 하나도 안 된 동네인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 저희가 분양가 중개에서 용현하기를 갖다 다루고 송도역세권 개발을 갖다 레미안스 트리플 다뤄드렸을 때 인천분들이 방해했던 것과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여하튼 이 10억 저항선을 결국은 넘지 못한 게 1단지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2개월 전에 이걸 못 들었어요. 이게 저항이 심했거든요. 두 번째, 2단지 수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얘가 1단지거든요. 770여 세대인데 2단지가 바로 옆에 붙어서 분양이 예정돼 있어요. 아직 분양 안 했습니다. 근데 걔가 거의 1800세대에 가깝습니다. 사실 두 단지 앞에서 2500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대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지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1단지 분양이 됐을 때 2단지를 기다리는 수요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단지의 평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더 나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2단지가 더 크니까 무조건 대단지가 좋다 이런 입장에서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또 미분양의 이유 중에 하나. 왜냐면 1, 2단지가 큰 차이를 두지 않고 분양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미분양 요소 중에 하나다. 2단지 수요가 대기 수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1단지 청약하지 않았다는 거. 세 번째는요, 펜트 타입 청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지금도 모르겠는데, 이게 당시 1단지 분양 공고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84B하고 C타입, 800여 세대 가까운 전세대가 8세형으로 나왔어요. A형은 빠졌습니다. A형은 2단지 들어가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최상층이 갑자기 14억이 돼버려요. 즉, 21층부터 최상층, 바로 전층, 차상층까지가 10억대인데, 최상층이 14억이 돼버립니다. 분양가가. B타입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여기 14억 6천, 거의 15억 돈이 나왔습니다. 거의 4억 차이가 나요. 펜트죠, 말 그대로. 이게 다락방이 있는 형태의, 그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바베큐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발코니도 제공이 돼요. 당연히 펜트니까 높은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다른 타입으로 독립적으로 청약을 받지 않았어요. 무슨 상황이 생깁니까? 우리가 청약할 때? 나는 요거 10억대 선의 어떤 84형, B형이나 C형을 생각하고 청약을 했는데 덜컥 얘가 돼버리는 수가 생기는 거죠. 갑자기 4억 정도가 더 필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많이 망설이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보통은 이 펜트 타입은 따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빼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같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격차가 또 4억이나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점 역시 미분양의 이유가 되지 않았었나. 그러잖아요. 갑자기 청약통장 날릴 수도 있잖아요. 10억을 생각하고 했는데 14억이 돼버리면 분양가가 여윳돈이 없다면 그냥 날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세권 문제, 즉 도보 역세권이 아니냐고 좀 논란이 됐었고요.
이 지구가 이목지구라고 해서 택지개발지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두 단지, 디에트르에서 하는 단지만 해도 2,500세대예요. 다른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3,000세대가 넘어가는데 초등학교 개설이 예정인데 이게 안 된다 못 된다 이런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논란인데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저는 미분양이 났다고 생각하고요. 빨간색 근데 여기다 해냈죠.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 10억 전환선이 2개월 전 당시에 이렇게 옵니다. 자, 근데 이 미분양 이유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단지를 주면서 조사를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주변 시세라든가. 근데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 미분양의 원인들이라고 제가 파악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죠. 10억 저항선이 문제였어요. 왜냐면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사실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아파트 시세들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본격화됐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그걸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두 개를 제가 준비했는데 원래는 제가 실거래가를 분양가 중개에서 얘기할 때 이거 한 칸으로 처리해서 분양 공고 났을 당시 기준에서 시세를 조사해 드리죠. 근데 지금 얘는 미분양이 나고 2개월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동안 주변 시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은 이때 공고 났을 때 비교했던 단지 그대로 따왔습니다. 자, 일단 이목지구 디에트르가 11억 선에 들어간다고 제가 그때 추정을 했어요. 이 11억 선은 최상층 기준입니다. 최고층의 최고 분양가에다가 그 당시 유상 옵션을 다 때려박은 조건. 즉, 이 단지에 제일 비싼 놈을 그냥 끌고 와서 비교해드렸습니다. 저층 기준이고 옵션까지 고려하면 얘보다 1억이 싼 놈도 존재는 합니다. 최고층 최고 풀옵션 기준 말씀드렸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어딜 비교해드렸냐면요. 화서파크 푸르지오를 비교해드렸는데 걔는 빼서 밑에서 따로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표를 보시면요. 수원역 푸르지오자에 얘는 수원역 근처에 있습니다. 얘가 성균관대역에 있는데 두 정거장 더 남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북선 자이렉스 비아하고 포레나 북선은요. 이목지구 디에트라하고 근접한 거리에 존재하는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막 입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단지들입니다. 최신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원 SK 스카이뷰는 이목 디에트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예요. 다만 연차는 14년 정도가 나니까 거의 15년 차가 나게 될 아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화서역 푸르지오 에드포레 얘는 주변 구축에서 대표적인 걸로 따왔죠. 더구나 얘를 따온 이유는 화서역이라든가 성균관대역까지의 거리가 디에트로와 비슷하기 때문에 따왔었습니다. 얘는 거의 20년 차이가 나게 될 디에트로랑 구축이죠. 네. 그 당시 실거래가는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먼저 푸르지오 에드포레인데 얘는 위치가 잠시 개발지구 오시면 성균관대역에서 거칠게 됐을 때 대략 1km 남짓 거리에 들어가는 게 1단지거든요. 2단지가 좀 더 가까울 거고요. 근데 이 화서역 에드포레는 여기 보이시죠? 얘가 주출입구 쪽에서 성균관대역까지 거리가 대략 1km, 화서역까지 거리도 대략 1km 정도 나옵니다. 거칠게 했을 때 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즉 이복 1단지에서 성균관대역까지 거리와 화서역 푸르지오 더 에드포레 위치가 비슷해요. 그래서 비교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7억이었어요. 9월 기준이었는데 이 영상 주면서 들어가 보니까 그 2개월 지나는 동안에 얘가 일정 정도 올랐었네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되겠지만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80사형이죠 얘가. 저는 6억 6천 거래, 6억 8천 이런 거래도 있어요. 거래형 많은 111A를 보시면 8사형인데 9월까지 제가 조사했을 때 7억 갖고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7억 2,500 9층이죠. 이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억 9,500 당시 7억 조사했을 때 이유인데 7억에 근접한 가격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그 당시 7억에 비해서 2,500 정도가 지금 올라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거래가가 수원 SK 스카이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목지구 1단지에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균관대역에서는 더 멀어요. 대신에 이쪽에 인동선 106역 생긴다고 그랬죠. 그건 좀 더 가까워질 아파트인데 얘는 일단은 구축입니다. 2013년도에 들어섰으니까 지금 10년 차가 넘어섰고 디에트로가 들어왔을 때는 15년 차 정도가 나게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써놨지만 8억이었어요. 9월 달에 조사할 때. 근데 지금 현재 114C라든가 115A가 있거든요. 116B라든가 84형이 8월달 요거 8억 그 당시 요거 갖고 제가 해드렸거든요. 근데 10월달에 8억 3천을 찍었습니다. 3천만 원이 올랐죠. 다른 형도 보시면 B타입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분양할 당시 9월까지만 하더라도 7억 4천, 7억 5천 제일 비싼 게 8월 달에 7억 9,500이라서 제가 8억 선에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10월 들어서 8억 2,500짜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당시 최고 실거래가 8억 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략 3천만 원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개월 사이에. 포레나 북선하고 북선 자이렉스 비아는요 23년, 24년 들어간 신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실거래는 없습니다. 위치는 이게 자이렉스 비아입니다. 성대역까지 거리는 디에트르보다 좀 멀고 신설대 인동선 106역까지 거리는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포레나 북소는 여기 있습니다. 얘는 지금 현재는 역세권이 없고 백룡역이 생겼을 때 거기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성균관대역 쪽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죠. 다만 얘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역시 실거래가가 안 뜨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매도 호가는 일단 9.5억선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만 얘는 3, 4년 전에 분양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 분양가는 6.5억이었습니다. 지금 대략 3억 넘게 호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는 없습니다. 지금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얘가 지금 그다음 한 놈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있었습니다. 21년도 들어간 놈입니다. 얘는 성대역에서 당연히 화서역 지나서 수원역 쪽에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얘는 수원역 가까운 출구까지 거리가 대략 700m 정도입니다. 도보가 가능하겠죠. 얘는 21년도 들어간 준신축이죠. 그리고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임대가 600여 세대 포함된 단지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2개월 전에 9억 선으로 대략 실거래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8월 9월에 8억 8,500이 있었어요. 8억 8,500. 근데 얘도 10월달 들어서 9억 2천에 12층짜리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상향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얘도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8억 5천에서 9억 선이었는데 지금 8억대 후반에서 9억 2천까지 최고가 기준 2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얘는 21년도인데 정고점이 있어요. 정고점이 21년 말에 11억에 거래된 게 하나 있었던 단지입니다. 나머지 단지도 여기 정고점을 써드렸어요. 따라서 2개월간 주변 단지의 상승률은요 3%에서 5% 정도까지 상승하고 있다.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얘네는 지난번에 올려드린 거라서 이 단지 중심을 봤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수원으로 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마다 다르지만 오히려 높은 놈들일수록 최근에 3, 4개월간 상승이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2개월 전에 비해서 얘네들이 달라졌는데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대장입니다. 화서파크 푸르지오입니다. 얘가 21년도에 들어간 수원분들은 다 아시는 단지죠. 성균관대역에서 수원역 가기 전에 한정거장 가면 화서역이 있거든요. 여기 유명한 이유는 화서 스타필드가 들어섰죠. 그리고 주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화서파크 푸르지오 여기 있습니다. 얘는 거리 제기를 해보면 단지 입구에서 650m 선입니다. 도보 가능한 화서역까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목 디에트르가 기준 잡은 게 얘였다고. 왜 이목이 10억 넘는 분양가를 쳤냐면 얘가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 116. 얘가 A형인데 9월쯤에 디에트르가 분양했잖아요. 근데 요게 그 당시에 안 떴던 가격. 여기 있네요. 13.9억. 뭐냐면 제가 그때 최고가를 갖다가 10에서 13억으로 올려드렸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최고 실거래가가 요 놈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당시 영상 올려드리고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 12억 2천, 11억 4,500, 뭐 12억 4,500 그러다 13억이 하나 떠서 이렇게 올려드렸었습니다. 12억에서 13억 정도라고. 근데 얘 흐름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화팍이 올해 초에 10억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죠. 2월, 3월에 거의 주로 10억대였어요. 10억 넘는 게 하나 있었고. 그러다 5월, 6월 되면서 11억대에 이어서 12억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월, 8월 지나가면서 13억을 친 거예요. 즉, 올 초에 10억대에 나왔던 단지인데 얘가 8월까지 가면서 2억 정도가 최소 2억 정도 올라줬던 거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디에트르가 분양가를 조정했던 것 같아요. 원래 디에트르 분양가가 9억 중반에서 10억 선이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보다 대략 초고가 기준 1억이 비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지가 오른 걸 기준으로 삼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해드렸고.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디에트르에 공고하고 청약 사이에 거래가 됐는데 13.9억, 즉 거의 14억에 가깝게 지금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기 정리를 해드렸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화서역 쪽 아파트, 수원역 아파트 얘네까지 이제 보면은요 상당히 가격들이 디에트르 분양 이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지금 얘네들의 상승세나 이런 거는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미분양가 주기 준비하면서 어딜 한번 뒤져봤냐면 다 아시는 광교를 뒤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에서는 누가 뭐래도 1급지가 광교입니다. 그 광교의 흐름이 어떤지를 보는 거는 수원 전반적인 분양가는 앞으로 있을 분양가 상당히 적겠지만 아니면 아파트 시세 흐름 갖다가 파악할 때 중요하죠. 어딜 제가 봤냐면요. 이쪽은 좀 대형 규모들이 많아요. 팔사에 있는 대표적인 단지 한 3개 정도를 따왔습니다. 광교 호반 서밋하고 광교 더 리브, 그 다음에 광교 중 S클래스입니다. 얘네 둘, 호반 서밋하고 광교 더 리브는 위치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구축입니다. 2011년도에서 13년도 지금 10년 이상 됐고 디에트라 들어갔을 때는 대략 15년 차가 나게 되죠. 광교 중흥 S클래스는 그나마 광교 쪽에서 신축에 속합니다.
2019년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네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광교역과 광교중앙역 있죠. 신분당선 핵심적인 역들인데, 광교 더 리브하고 광교 호수마을 호반 서밋은요 위치가 이렇습니다. 광교 더 리브인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광교중앙역과 상현역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쟀을 때 이 단지의 경우에 이제 광교중앙역까지는 1.3km, 도보는 약간 좀 무리가 있고, 상현역까지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1km 정도 남짓 되는 거리에 있는, 그래서 좀 따았다 이렇게 좀 됩니다. 역까지 거리 고려해서. 호수마을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들어왔는데 상현역까지의 어떤 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600-700m 정도 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광교 쪽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얘네가 뭐 리딩 단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 11년도 들어왔고 지금 현재 한 13, 14년 차 되고, 디에트라고는 거의 15년 차 좀 넘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11억 선, 그죠? 11월 달에 11억 2,500, 8월 달에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타입도 11억 1,000선, 그 다음에 10억 8천, 15억 5,500선, 10억 선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디에트르가 분양가가 최고까지 좀 1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풀옵션 포함했을 때 좀 전에 보셨지만. 그래서 이제 따온 거기도 합니다. 역까지 거리도 그렇고 현 시세에도 그렇고. 얘 시세가 지금 11년도 아파트인데 이렇거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실거래 추이가 보이시죠? 지금 광교 쪽인데 얘는 광교 리딩 단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들이 보이시나요? 지금 요것들? 지금 광교가 지금 치고 나가기 시작했고요. 서울의 어떤 1급지에서 2급지들 치고 나간 것처럼 더 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시면 13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10년차 좀 넘었고, 얘도 지금 보시면 중규모 단지예요. 700세대 좀 안 되는 단지인데 8사용 보시면 10억 6,800이라든가 최근에 10억 9천, 거의 10억 선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죠. 다른 용도 11억에 7월달에 거래된 게 있고요. 근데 얘도 보시면 지금 올 초부터 시작해서 우상향을 좀 시작하고 있다는 게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근데 얘네는 지금 광교 자체에서 입지가 아주 좋다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전에 여권 거리 보셨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27년도에 들어간 디에트의 분양가랑 현실 거래가 비슷해서 보이는 겁니다. 구축인데. 그럼 이쪽에 어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광교 중앙역 바로 앞에 자연인 힐스테이트가 있어요. 얘는 가격대게 보는 게 아닙니다. 광교의 흐름 보려고 오는 거예요. 1700세대 대단지고요. 12년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구축입니다. 지금 12년차, 13년차 되니까. 근데 여하튼 경우에 지금 이게 팟상이거든요. 최근에 1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9월 달에. 올 초까지만 해도 얘가 얼마였냐면 13억 선이었어요. 13억 8천, 14억 선이었죠. 한 2억이 뛰었죠, 지금. 19A형도 보시면요. 2월, 3월에 12억 6천에서 13억 8천 하던 게 지금 현재 15억, 16억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월, 10월 달입니다. 디에트로 그냥 입고 나서 얘기인데, 백구 다른 형도 9월달에 15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상향 확실하게 보이죠. 지금 현재 비싼 놈일수록 전고 좀 뚫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서울은 당연히 이미 했어요. 마포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보여줬죠. 그리고 그 다음 급지들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10억대 초반선 애들이. 얘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교 쪽 보시면 역에 바로 붙어있는 놈은 이미 전고 좀 뚫었고, 여기서 좀 먼 놈들도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상승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최근 들어서 수원 쪽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교는 이미 전고점 뚫은 놈들 좀 전에 보셨잖아요. 이런 15억 이상이 되는 놈들은 이미 전고점을 평형 상관없이 뚫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근에 수원의 어떤 모습이에요. 지난 2개월간 그렇게 변동이 없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수원 1급지, 다른 말로 이제 광교입니다.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허세 파크 프르지오, 얘는 광교 쪽에 속하지 않지만 수원의 신축이 얼마나 각광받는지를 보여주는 아파트입니다. 얘도 지금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올 초에 비해서 거의 3억 올랐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9월 분양 당시에 디에트로하고 이 화팍이, 그 당시엔 제가 허세파크 프르지오를 13억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최고 분양가 디에트를 11억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2억 차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13.9억, 거의 14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화팍과 디에트르의 분양가 차이는 3억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1억이 더 벌어진 거죠, 2개월 사이에. 또 하나는 수원 신축 분양 부족. 왜냐면 이거 좀 전에 보셨지만 광교 쪽은 당연히 없고 다른 비교할 수원 신축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애들도 있죠. 아직 실거래가 안 뜨는 포레나 북선이나 렉스비아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겠죠. 그리고 준신축들 입주 시작하는 포함해서 약진세가 두드러진다. 얘네들 보시면 됩니다. 광교라든가 광교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얘는 그래도 준신축이잖아요. 얘를 안 보여드리면요, 중흥 S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원천호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 가깝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주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0m권이에요. 광교 중앙까지. 그나마 광교 쪽에서 최근에 들어간 단지거든요. 19년도에 들어갔잖아요. 주상복합인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8사형이에요. 거래가 좀 많아 보이죠. 올해 초에 14억대였습니다. 그죠? 13억짜리도 있긴 했어요. 2층짜리. 근데 이게 중반에 15억대 선을 넘기 시작하더니
11월 달에 10억 8천과 16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지금 어디로 향해 치고 가고 있는지. 19년도 아파트 준신축인데 이래요. 다른 형 A형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올 초에 14억 되는데 역시나 16억 2천에 거래가 됐고 16억 5천도 있긴 했어요. 8월 달에. 최근 들어 16억 넘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되죠. C타입도 10월 달에 16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즉 광교가 전반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있어요. 높은 애들은. 자연 힐스테이트는 이미 뚫었고요. 따라서 이 약진세가 보여요. 최근 들어서도 이 약진세는 끊기지 않아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11월 들어서도 전고점 뚫은 가격으로 지금 계속 거래가 점점 높아지는 가격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원시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억대 중반 이상이었다가 전고점이 내려갔던 애들은 이미 전고점 뚫었다. 광교의 괜찮은 애들. 그 다음에 10억대 중반까지 갔다가 10억 초반까지 떨어졌던 애들은 이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수원시장의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있는 구축돌, 이 위표에서 보여드린 거. 얘네는 광교도 아니에요. 수원에서 치면 광교가 1급제를 쓴다면 2급제 이하로 빠지는 애들인데, 얘네도 지금 상승을 시작하기는 했어요. 그죠? 전고점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상승을 시작했어요. 이걸 갖다가 기본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어떤 바람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놓고선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양도 그렇고 이런 미분양 주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0억 저항선이 2개월 전에 문제였거든요. 디에트로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잠시 거래 자체가 지금 좀 중단된 상태죠. 자, 미분양의 두 번째 요소로 2단지 수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단지 770여 세대인데 약 1800여 세대의 2단지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단지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수요들이 대기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단지는 일단 패스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단지 계약 조건이 2단지보다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뒤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계약금이 10%에서 5% 변경됐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났으니까 당연히 이런 건 해주죠. 좋죠. 저희 입장에선. 근데 2단지 같은 경우는 이걸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런 거에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2단지를 위해서 1단지 패싱시킨 이유가 있잖아요. 2단지가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잠시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쪽이 1단지고 백령역 쪽이 가까운 이게 2단지예요. 규모가 벌써 2배가 넘잖아요. 1단지에 비해서. 여길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단지는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대규모고 여러 가지 측면이 좋을 겁니다. 근데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1단지가 잘 안 됐으니까 2단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나오겠지.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디에트르가 올해 들어서 분양을 정말 많이 한 건설사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가 최근에 요 수원 요 지역 중심으로 분양을 많이 했어요. 요게 이목이거든요. 이목지구. 근데 바로 옆에 의왕이 있잖아요. 의왕 월암이 있고 위쪽에 의왕 고천지구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군포 대암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디에트르가 이번에 월암, 대암이, 고천 다 분양했어요. 이번에. 그것도 한 2달 새에 다 분양 쳐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목지구하고 다르게 다 완판이 거의 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의왕이든 군포든 신축이 없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구축밖에 없는데 구축 대비 분양가가 싸다고 평가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다 거의 완판에 가까운 성적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얘네가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다른 지역들 과천에 들어간 디에트로도 있었거든요. 올해 분양 많이 했다니까요. 걔네도 다 완판이 났어요. 비싼데. 따라서 이건 뭘 말하냐면 급하지가 않다는 걸 말해요.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완판을 통해서. 얘네가 2단지가 당연히 더 좋은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1단지보다 싸게 내줄까? 암만 지금 현재 미분양이 났어도 그렇다고 이게 미분양이 완전히 0.1대1 이렇게 난 미분양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2단지는 1단지보다는 비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 프로젝트라든가 광교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반영해서 또 2단지는 때릴 것 같아요. 절대로 디에트로가 싸게 분양하는 건설사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 수분양자 입장에선 그렇죠. 따라서 2개월 전에 2단지 수요 때문에 패싱하셨던 분들은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단지 분양가 어떨지에 대해서. 뭐 제가 확정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수원의 흐름이 그래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1단지도 파크 프로지오가 올 초에 10억, 11억 할 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네도 9억 정도 분양하겠다 그랬다가 9월 돼서 얘가 13억을 치니까 11억까지 친 거거든요. 근데 그 화팍이 지금 14억의 거래가 됐어요.
그럼 얘 2단지를 갖다가 규모도 더 크고 커뮤니티도 더 좋을 거고 당연히 규모가 크니까 그 2단지를 갖다가 비싸지 않게 분양할까? 비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적도 받쳐줬기 때문에 주변 성적이. 따라서 2단지 청약에서 1단지 패싱 하셨던 분들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1단지 미분양 남은 것들이 저도 가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봐서 어느 정도 층수에 너무 저층은 그렇잖아요. 쭉쭉 파는데 좀 괜찮은 것들 있으면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더군다나 평면도 중에 B형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세 번째는 펜트 타입 청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펜트 14억이면 15억 가는 걸 당첨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4억을 어디서 마련해요? 그게 문제인데 당연히 선착순 줍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해소된 문제죠. 왜냐면 이제 내가 가서 고르면 되거든요. 펜트 가고 싶은 분은 펜트를 고르면 되고요. 펜트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4억을 긴급으로 마련할 이유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역세권과 학군 기타 문제. 뭐냐면 의왕역에 GTX-C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역이 제일 가까운데 지금 현재로선 걔까지 거리라든가 인동선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가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인도원역 106역 이른바 교육원 상거리에 들어선 역은 여기 들어섭니다. 여기서 이제 거리 재봤을 때 이번에 그냥 1단지까지 1.1km고 성대역까지는 직선을 이렇게 재면 돼요. 대략 1km 남짓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리까리하다 도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보시면 됩니다. 가보셔서 걸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변이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리가 될 거고 1단지 피싱하고 2단지를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가 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거의 200m 정도 줄어들게 200-300m 줄어들어서 훨씬 가까워지니까 2단지를 기다리신 분도 있거든요. 따라서 2단지에 비해서 빠지는 건 맞지만 오히려 106역 쪽 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1단지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의왕역. 의왕역까지 거리가 성대역에서 1.5km 정도거든요. 멀지가 않은데 여기 GTX-C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대중교통에서 얼마나 걸릴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냈을 때는 이렇게 대략 3-4km 내거든요. 근데 여기 의왕에서 삼성역까지는 10분대에 끝나는 말이에요. GTX-C가 개통됐을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분대면은 삼성역까지도 진출이 가능한 곳에 들어가는 택지 지구에 들어가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신축. 그리고 지구 내 학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기타 문제로. 여기 보시면 이게 이목지구인데 얘가 1단지, 2단지. 이거 두 개 합해서 2,500세대. 그 다음에 여기 공공이에요, 이거. 이거 들어오게 되면 얘는 당연히 들어와요, 공공이기 때문에. 3,000세대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학군 찍어 보시면 이미 학군 권역 자체가 여기를 포함하는 권역이 없어요. 여기 택지구 개발하는 거잖아요. 얘도 여기까지고 천일초등학교. 상률도 여기까지예요. 다솔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지금 벌써 24명이고 이쪽들도 적지는 않아요. 22명. 여기가 좀 적은데 20명인데 이거 2단지까지 포함해서 얘네가 다 수용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뭐 안 들어갈 거다 이런 분들이 있던데 3,000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력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여기가 이목지구, 교육지구로 개발되는 거고. 따라서 이런 문제는 사실 사소한 문제인데 지구의 학교 문제는 이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세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보시는 분들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있죠. 수원 1주택자 이상에 유리하다. 뭐냐면 이 인구 100만이 넘는 이 수원에 개발될 데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개발 지역입니다. 이목이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면 북수원에 불리는 이쪽도 화서정자 여기도 다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수원 영통 쪽은 이게 수원 영통고거든요. 없죠. 뭐 이 호소 메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팔달구는 원래 중심이에요.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 이건 없어요. 건성구 쪽이 있는데 이 건성구 쪽도 이쪽 산으로 막혀 있어요. 그럼 딱 보이는 게 북수원에 불리는 이 장안구 여기 이목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건성구하고 장안구 사이에 요거 정도 남아 있어요. 여기. 근데 이것도 언제 지정해서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신규 택지지구가 수도권 모든 도시들이 그렇지만 수원도 없다 보시면 돼요. 그나마 이게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이목지구가. 근데 문제는 뭐냐? 1주택자 이상, 물론 지금 신축에 들어가 있는 1주택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수원에서.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구축에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은 신규 주택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가면 콩나시 나오고 재건축이 나오긴 할 건데 걔 가격은 뒤에서 보겠지만 좀 더 비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미분양이었던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10억 저항성. 근데 이거는 좀 전에 표로 보여드렸지만 얘 분양 이후 2개월간의 흐름조차도 지속적으로 수원 쪽이 광교를 선두로 해서 계속 상승세예요. 따라서 이 10억 저항선은 곧 깨질 거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깨진 데 많아요. 수원도 경기 남부권 주요 도시죠. 인구 규모도 크고 여기도 곧 따라갑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분양가 줍줍으로 줄 수 있는 거 착하냐 적절하냐 저는 잡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그냥 분양 때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단지예요. 자, 미분양가 중개에서만 나오는 분양가 중개는 없던 코너죠. 줍줍 투자가치 뭐가 있느냐. 일단 27년 중반 이후에 얘가 입주하잖아요. 그때 부동산 시장, 즉 얘가 입주할 시기의 변화 정도를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금리 인하기죠. 어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2번 연속 빅컷했고 12월 달 이번 달에 아직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인데 90% 이상으로 시장에서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죠. 지난달에도 인하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인하했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최근에 제가 이걸 지금 12월 12일 날 찍고 있는데 상황이 뭔가 안 좋죠. 지금 금리 인하는 시작했는데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5일 초부터 많이 해드렸잖아요. 즉 이런 기조가 이어질 거고요. 더군다나 내년 하반기 정도는 저점 찍고 한 2년 정도 지난 후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시기로 했습니다. 27년 8년도가 특히나 수도권에 있어서. 왜냐하면 수도권 신축, 공급 물량 부족하다는 거, 뭘 공급이 부족한지 자꾸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물량이 나다는 거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 압니다.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고 그런 이유가 당연히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PF 사태 이후로 올해 초 PF 사태 이후로 공급 물량 더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어떤 전국이라는 것도 절대로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못 가요. 지금 상황.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따라서 27년 중반 이후에 들어가는 신축들은 그 입주식 부동산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얘는 GTX-C가 의왕역에 개통이 돼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의왕까지 거리가 멀지 않단 말이에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GTX-C를 타면 삼성까지 30분대로 갑니다. 나쁘지 않죠. 인동섬 106역도 개통이 돼요. 근데 얘는 얼마 전에 제가 의왕 고천 쪽이라든가 106, 105, 104, 103까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평촌 쪽에 분양도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들 보시면 이쪽이 장난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목이잖아요. 여기에 106역 들어온다 그랬죠. 교육원 선거리에. 그 다음 역이 의왕 고천지구예요. 105역. 여기거든요. 여기 얼마 전에 8억대 넘게 분양을 했는데 완판됐죠. 경쟁률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목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이건 의왕인데 의왕시청이라는 행정타운 들어가 있긴 합니다. 다만 여기도 주변이 개발지구나 이러진 않아요. 요 정도 규모로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작은 규모. 공동주택 몇 개 안 들어갑니다. 여기. 근데 여기가 최고가 8개 분양이 됐는데 9평 잘 됐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거기에 비해서 그 가격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확정된 미래 호재잖아요. 어떤 단지가 들었을 때 시간이 지나도 뭔가 주변 여건이 안 바뀌는 곳들이 있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전철을 그냥 이용할 수 있다 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얘는 GTX-C라고 하던가 인동섬 106역이 확정돼 있잖아요. 이건 공사 중이잖아요. 이건 개통되는 거잖아요. 고천지구가 잘 됐던 것도 105역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이런 확정된 미래를 갖고 있다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이용할 수 없는 단지들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좀 이따 다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겠지만 향후 10년에서 15년간 걱정 없이 거주할 실거주로서 나쁘지 않은 단지예요. 800세대급인데 학교 바로 앞에 들어오게 되고 에듀타운도 형성되고 커뮤니티 수영장이 들어가죠. 특이한 단지라고 그랬죠. 800세대가 안 되는데 수영장이 들어가주는 단지. 역세권 지금 현재 1호선 성대역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얘네들 이용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왜 10년에서 15년 걱정 없다 그러느냐. 수원에 다른 신축들이 들어갈 게 없거든요. 거의 재건축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신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들어간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2단지뿐만 아니라 렉스비아라든가 좀 전에 포레나 북선이라든가 이런 단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갖춰진 단지들은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신축에 대한 어떤 기다림 없이. 그런 의미에서 나쁘지 않은 단지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주택자 이상은 해보신 분은 알아요. 신축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런 쭉쭉이 나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단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상한 곳에 들어가 있는 신축은 아무리 2주택자가 청약 기회가 없어도 들어가기 그렇잖아요. 얘는 그런 단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단지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수원 거주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역을 옮기기가 힘들거든요. 수원, 의왕, 군포, 안양 모두 신축이 부족한 지역이고요. 수원 특히나 정말 부족합니다. 물론 안양이나 군포, 의왕도 정말 많이 부족해요. 의왕이 그나마 조금 분양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민간 분양은 단지가 몇 개 안 됩니다. 여기도 진짜. 얼죽진인 일을 고려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축에 사시는 분들은 신축 방문해보지 않은 이상 그걸 잘 모르시는데 신축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왜 신축을 고집하는지. 근데 그게 유주택자에겐 기회가 없거든요. 이 단지의 경우는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자산적 여유가 있으시면 당연히 잡아야 되는 단지. 수원의 1주택자 이상 그리고 주 2단지 포함 수원 신축 분양가입니다. 2단지 얘기 좀 전에 했으니까 수원 신축 분양가 있잖아요. 수원 재건축을 보시면 돼요. 근데 수원 재건축 여러분 간단합니다. 수원 재건축 뭐 원천 쪽이든 뭐 어디든 다른 쪽이든 10억 이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수익률이 안 나와요. 조합원들이 안 해요. 계산해 보시면 돼요. 국평 기준 10억 이하에 분양할 곳들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지금 최상층 나갔으니까 디에트 같은 경우에 10억 살면 들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1단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당연히 이후로는 10억 이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27년에 이 디에트르 입주시 13억 이상이라고 예상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가장 간단한 비교는 아까 보여드린 표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에트르가 적어도 13억은 갈 거다. 지금의 화성파크 프로지오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이거는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줍줍의 투자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야와 다르죠. 얘는 미분양이 낮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진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겁니다. 5% 계약금. 대략 얘가 10억대니까 5천 정도 되거든요. 이 5천의 계약금으로 3년을 갖다가 쭉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안 오를 놈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미분양이 나서 변경된 조건인데다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1주택자 이상을 얘기합니다. 청약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다행이랄까요? 불행이랄까요? 럭키비키죠, 저희한테. 럭키비키로 얘가 미분양에 5%까지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투자해서 이놈을 갖다 잡고 갈 수 있다. 저는 이게 이 단지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얘가 어떤 단지였는지는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전 영상들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9월 20일 1순위가 있었어요. 9월 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선착순 분양 중이고요. 역세권은 좀 전에 보여드렸죠. 1호선 이용할 수 있고 의왕역이라든가 인동선 백령이 개통됐을 때 이용하기에 용이한 지역에 속합니다. 세대수는 1단지인데 768세대, 대략 770세대 정도 규모고요. 바로 옆에 1800세대 정도 규모의 2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디에트르가 총 2500세대가 여기 반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입주는 27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3년 좀 안 남았죠, 이제는. 기본 분양가는 이랬어요. 9.9억에서 10.7억, 9.5억에서 10.3억, BC 타입이. 그 다음에 펜트가 14억. 이건 미분양 요소 중에 하나였죠. 지금 현재 계약금 10%는 계약금 5%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수분양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은 거죠. 확장비는 당시 750이었고 에어컨도 750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무상 옵션이 1,300만 원어치 정도가 제공이 됐어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죠. 그때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좀 더 해주는 게 있을지는 저도 한번 가서 물어보려고요. 미분양 났으니까 뭔가 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옵션은 대략 2,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거 다 합해갖고 대략 실질 분양가는 9.8억, 즉 10억 선에서 11억 선이다. 최상층이 11억일 거고 중층 이하는 9억 선에도 있어요. 저층 9억 선에도 있었고 중층 기준으로는 10억 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고층을 제외해야겠죠. 왜냐면 미분양이 낮지만 계약들이 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중층 이하일 테니까 11억까지는 안 갈 거고 10억 중반선일 것 같습니다. 평면도는 그때 보여드렸지만 얘가 A형이 없어요. A형은 2단지에만 들어갑니다. B형하고 C형 딱 두 개. 다 8사형이에요. 전세대가. B형이 나쁘지가 않았죠. 그 당시에. 왜냐면 안방하고 침실 두 개 들어가주는데 알파룸이 따로 들어가줘요. 근데 알파룸이 꽤 크게 들어가줍니다. 최근 디에트르의 다른 평면도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아예 침실 4로 만들어버리고 침실 1, 안방 옆에 알파룸 하나 더 넣어주는 것까지 얘네들 내고 있는데 여하튼 84B 나쁘지 않아요. 포베이의 판상형입니다. 그리고 알파룸이 있고 여기 틀 수도 있게 해줬고 거실 자체도 5.2m 광폭입니다. 그리고 얘네 천정호가 제 기억에는 2.4에서 2.6m까지 갑니다. 물론 펜트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2.3m 이상이에요. 2.4에서 2.6m. 뭐 아마 우물 천정했을 때 2.6이었던가? 일반형도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게 있고 C형이 타형입니다. C형 같으면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떨어지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침실 이쪽이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팬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B형이 좀 더 선호도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당연히 그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따라서 평면도는 B형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폭거실이랑 알파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한 겁니다. 자체 편의성은 특이한 단지라고 그랬죠. 디에트르 쪽의 어떤 특징인데 얘네가 커뮤니티를 잘 꾸며줘요. 이겁니다. 이게 800세대급, 770세대급 규모의 커뮤니티 치고 좋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유아풀에다가 스파 갖춘 4레인짜리 수영장이 들어가줍니다. 전세대에 의해서 이런 거 들어간 경우는 강남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측면에서도 수원 쪽에 구축에 거주하시는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갖춰져 있으니까 향후 들어갔을 때 실거주면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날 때까지는 경쟁할 만한 단지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이런 정도 갖춰진 데 들어가면 굳이 신축도 수영장 들어간다든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들어가줍니다. 실내 체육관인데 두 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농구장, 방코트 농구장인데 한 층 아래에 코트가 들어가주고 한 층 위에는 이렇게 트랙까지 들어가줍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될 필라테스나 GX라든가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 줍니다. 독서실도 들어가고요. 도서관도 들어가고. 따라서 커뮤니티는 이 규모급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커뮤니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주차는 정확히는 2.01대1입니다. 2대1이 넘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얘도 디에트르 쪽의 특이라고 그랬죠. 얘네는 기본이 1.5대는 무조건 넘어요.
올해 분양한 모든 단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대 1이 넘는 단지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초에 주차를 1.5대 1로 박아놓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 단지는 공이 2대 1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2단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당시 알아봤을 때 2.1대 1 더 주차대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2대 1이에요. 이 측면은 상당히 좋죠. 왜냐면 이 수원 쪽이 구축이 많잖아요. 신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축이 많다는 얘기죠. 아까 화팍도 다 좋은데 문제 하나가 주차대수였거든요. 1.24대 1.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 직접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무랄 데가 없죠. 2대 1. 실거 측면에서.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여기에 잘 나오는데 여기 1단지 옆이 2단지거든요. 아까 저건 보셨잖아요. 바로 1단지에 바로 뒤쪽에 중앙공원 생기고요. 거기에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고 이쪽은 교육특화지구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시설에 30% 이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층들이 아니거든요. 이상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육 유해시설은 못 들어갑니다. 학원하고 그냥 일반적인 상업시설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밑에 보시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거 보시면 되고 더구나 수원 정자지구가 가까워요. 바로 옆에 수원 정자지구잖아요. 학원 많습니다. 수원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학원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심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편의성은 당연히 나쁘지 않죠. 수원이 무슨 시골에 있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화사역 스타필드까지 그 당시에 2km인가 가학했었고 롯데마트도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편의성은 절대 빠지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공고 후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단지에 대한 제 마지막 한 줄평 뭐냐? 이겁니다. 5%로 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 일단 기축 투자가 아니잖아요. 기축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있는 어떤 아파트든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대출 받는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5천만 원, 5% 계약금 갖고 3년을 가져갈 수 있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대출도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중도금 대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점도 괜찮은 거라고 보면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 지금 분양가 제일 싸다. 왜? 건축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계속 올랐고 내년에 당연히 오를 겁니다. 지금 물가라든가 오르는 거 추세 보시면 그건 당연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이제 제로 에너지 의무화라고 하는 게 실시가 돼요. 25년부터. 그러면은 건축비가 오를 요소가 또 하나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5%, 5천만 원 정도거든요. 얘가 10억대니까 그 계약금 갖고 3년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또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7, 8년이 절대 입주할 시기가 나쁜 시기 아니라고 하는 거. 3년 동안 5천 갖고 끌고 가면 충분히 수익률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 평을 5%로 간다. 이렇게 정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 이유 때문에 가는 거다. 여기 현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업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욕하셔도 되고요. 다만 너무 심하게만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러죠. 모든 영상에서 개인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요. 틀린 걸 떠나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견해를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에 대해서 욕하시거나 이런 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영상이 오늘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단지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실수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길수록 그렇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걸러서 시청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주장 개인 책임 무조건 현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시 단톡방을 아래 첫 댓글에 올려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